이렇게 화창한 토요일 오후 멀리서 가까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카데미 후마나 회계 김호연입니다. 오늘은 이철우 경상북도 정무부지사장을 모시고 경북의 미래에 관한 그런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의에 듣기 전에 이화영 교수님의 한번 독창이 있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화영 교수님께서 독창회를 가지셔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좋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화영 교수님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혜리 아카데미 부마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밝고 맑은 날, 홀 안에서 이렇게 뵙는 것이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화영 교수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음악 만들어주시고 늘 그렇게 같은 태도로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정신 저희들 깊이 사랑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수의 노래처럼 우리 지역이 목련화처럼 벌쩍 피어나고 우리 지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한반도가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방향을 오늘 우리 특강의 강사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쁘고 반가운 이런 주말 밤낮 없이 분주하신 우리 경상북도의 이철우 전국 부지사 저희를 위해서 시간 내주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김천 출신이시고 김천에서 교육받으신 후에 경대에서 수화교육을 마치고는 연세대학교 행정학으로 석사를 마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국가정책과정에 여러 과정을 수료하신 후에 국가기관에 계시다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 느끼시는 일이지만은 우리나라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한 표현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쏠리는 지도자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자에 속하시고 몇 분 안 되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걸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나가야 할 방향, 목련같이 피어날 수 있는 그 방법,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국가 전체가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 길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철우 전국부시장 모시고 미래 예측과 지역 발전에 관해서 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너무 가분한 말씀을 주시가 오늘 뭐 들려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뭐 제가 행사에 한번 갔다가 총장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그 총장님이 제가 간단히 인사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한 말을 기억하시고 이런 자리에 있는데 마돌라 저는 제가 아니고 우리 지사님을 모시는 줄 알고 그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고 와라 해가지고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래 참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저를 잘 모르고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로 봐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대구 경북에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들 특히 세계 100대 인물 중에 그런 우리 신일 총장님 또 우리 교수님 박사님들 또 제가 존경하는 노진환 회장님 또 한상암 회장님 여기 참 이런 분들 모시고 제가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미래 예측에 대해서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 사람이 미래 UF 포럼이라든지 또 미국 CIA라든지 또 프랑스의 미래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내용을 따온 겁니다.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학자도 아니고 그저 심부름하는 그런 정부 관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주시고 저는 먼저 번에 우리 신일리 이사장님께서 하는 한 폴란드 진선 협의회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가느냐 하는데 그 대목 중에 제일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농경시대에는 정말로 교황이 또 종교가 샤머니즘이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부터는 지휘 국가다 이래가지고 임금들이 황제가 국가가 됐습니다. 그걸 이끌어가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을 한다고 며칠 날 특별 회견하겠다 이러는데 그날 행사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 특별 회견 안 듣고 왜 왔느냐 하니까 그 들어봐야 들을 게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특별 회견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거 텔레비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부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별 관심 없고 기업의 대표가 이야기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혹시 망하진 않았냐, 삼성을 문 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걸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빌 게이츠 또 이런 분이 이야기하면은 빌 게이츠가 내가 한국을 국적으로 옮기겠다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난리 납니다. 난리 나겠죠? 한국이 많은 부가 창출이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70년대에 서울보다도 훨씬 GRDP가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그런데 7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서울보다 인구가 적게 됩니다. 74년까지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경상북도가 전국 최선을 뭘 하나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웅도락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국세를 부담하는 게 3.9%더라고요. 내가 이 정확한 통계지 확인하려고 국세청장을 만나서 여쭤보니까 정확히 3.9% 작년에 우리가 내는 게 수도권에서 내는 게 75%입니다. 수도권에서 거의 서울에서 50% 냅니다. 서울에서. 그럼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더 GRDP가 많았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대에 우리 경상북도 대구를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참 좋은 날씨에 저 같은 미천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폴란드 가니까 이런 자기들끼리 하는 와이담이 있더라고요. 폴란드 사람이 굉장히 좀 순진하답니다. 폴란드가. 그래서 폴란드 사람 보고 전봇대 높이를 재락하니까 전봇대 계속 30cm 자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옆에 가는 독일 사람이가 그걸 눕혀놓고 옆으로 재가지고 높이 재면 될 거 아니냐 하니까 폴란드 사람이 이야기가 내가 언제 길이 재락했나 높이 재락했지 이런 이야기가 또 폴란드가 총장님 나라를 한 127년인가 뺏겼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이 상당히 좀 명확하답니다. 그래 이태리 사람이 가다가 폴란드 사람 보고 폴란드 사람이 생선을 까만 비늘 종에 사용하니까 그 안에 생선 몇 마리 들는지 알면 한 마리 줄래 하니까 폴란드 사람이 이태리 사람 보고 그래 3마리 들는 줄 알면 한 마리 줄게. 여기 계신 분들이 폴란드 분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세대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과정부터 쭉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원자모 총리가
작년에 화상대회를 중국에서 하는데 한 5천 명이 모인 그 와중에 자기가 1시간 얘기를 하고 올라갔는데 4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얘기를 하면 이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30분 긴장하고 나면 사람이 긴장이 커진답니다. 기껏해야 50분. 그래서 우리 50분 수업하고 10분 쉽니다. 그런데 4시간 하는데도 아무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잘 들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때 국내 사정과 세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중국이 또 그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 뭘 좀 잘했더라면 더 잘 살 건데 그러니까 다 공감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4시간 이야기해도 그거는 원고도 필요 없고 본인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잘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또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형편 하면서 에피소드 몇 개 섞어서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거 사이트 이거는 마지막에 간단하게 이거 대충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철이 고향입니다. 195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고 막 베이비 붐이 일어났을 때 저 동기들이 한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 부문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한 클래스에 3반이까지 있었어요. 3반도. 지금 그 초등학교로 다 해도 50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1000명을 다녔습니다. 그래 중학교 진학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 진학할 때 반밖에 못 갔습니다. 반. 그럼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선배들은 그보다 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됐느냐? 어머니들은 거의 학교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쩌다 다니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여학교 나왔다 하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배치 있습니까? 교육에 대한 한이 배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유학생이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습니다. 미국 유학생이. 나는 공부 뭐 했으니까 내 자식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겠다 이래서 자기는 직무살이 하면서 학생을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열 때문에 우리가 2만 불 시대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열 때문에 2만 불 시대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교육 때문에 잘못하면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데 방해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얘기를 안 나가지고 난립니다. 이건 교육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못 시켰다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거는 교육열이 너무 높아서 전부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니까 결혼할 연령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니까 이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교육이 늦으니까 이미 늦은 거 가도 얘기를 하나 놓든지 둘 놓으면 잘 놓는 거고 결혼을 안 합니다. 우선.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얼마나 저는 저 위의 세대하고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이나 저나 살아있는 가정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밥을 먹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세대는 밥 먹는 게 어렵다 하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디 대학생 특강에 가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아느냐 하니까 아주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가난하다는 이야기 마치면은 그 진 뜻을 아느냐 잘 모릅니다. 그렇게 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선배들이 뜰 때까지 느낀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송국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나무가 밑으로 나오니까 학문이 찢어지기 가난한 겁니다. 여기 있는 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세대에서 이제 현 세대가 많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데 대해서 또 한이 배치했습니다. 먹는 데 대해서. 그래서 모든 걸 먹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먹는다 한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이 먹는다. 중국의 나이를 처음 한다면 처음 더할 첨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치할 치자를 씁니다.
도로 일본어 도로. 나이를 먹는다 하는 우리나라 또 욕도 먹는다 하죠. 술 먹는다 하는 사람 우리나라 없습니다. 술 먹는다. 술을 마신다면 드링크인데 우리는 먹는다 합니다.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땀을 깨짝합니다. 그 다음에 꼴도 먹었다. 우리는 한 골 먹었는 걸 꼴 먹었다. 한 골 잃었다 해야 되는데 한 골 먹었다 이거. 그 다음에 홍수아이가 저 남아버리고 가서 챔피언 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그때 전화하는 거 다 들었죠. 뭐라 했습니까? 챔피언 먹었다 했죠. 다 먹는다 합니다. 그래서 산수 문제도 먹는다라고 냅니다. 산수. 어떻게 되느냐. 사과 10개 있는데 3개 먹으면 몇 개 남느냐. 근데 7개 남는다 했는데 한 놈이 기억도 3개 남는다 합니다. 왜? 엄마가 늘상 먹는 게 남는 게라 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영국에 가서 이제 기업체 유치하려고 갔었습니다. 기업체 사장들하고 쫙 모이는데 그분들이 음식도 내고 이래서 한국에 이런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통역을 해라 하니까 아무도 안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먹는 게 남는 게라 하니까 통역을 어떻게 하느냐. Eating is a remain. 그렇게 이게 통역이 우리말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도 안 없습니다. 그래가 거기 있는 공사 한 분이 자기가 통역을 하겠다. 이거. 지금 부지사가 엄청나게 재미난 얘기를 했으니까 모두 확 웃어줘야 됩니다. 이래서 오늘 끝나고 나더라도 아무리 이 얘기가 재미없더라도 나중에 부지사 건마 이야기 잘하더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교육의 한, 먹는 거 한, 그 먹는 거 한이니까 참 이게 에피소드 많습니다. 술 좋은 걸 우리나라 다 먹습니다. 술 좋은 걸. 옛날에 우리 양주라고 못 먹어봤는 거 아닙니까? 발렌타인 30년 우리나라 최고 많이 팔립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요새 나왔습니다. 로얄 살루트 38년생이 나왔습니다. 홍콩하고 한국에서 90% 팔립니다. 홍콩에 한국에.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를 인터볼브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때 유엔 사무부 총장, 또 뉴욕 공대 총장님, 그 다음에 기업체, 월드뱅크 부총재,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뉴욕 공대 총장님, 아니고 부총장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대구 경북을 위해서 앞으로 다보스 포럼 아시죠? 월드 에코노미 포럼. 그걸 만들듯이 월드 에너지 포럼을 만들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대구 경북이 세계적인 백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 1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 해놓고 오늘 저녁에 이분들을 위해서 대구를 좀 자랑할 수 있는 데 가자 이거 하는데 대구 자랑할 수 있는 데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룸사람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 룸사람 모르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러니까 가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모시니까 이왕이면 술 좋은 거 대접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수성을 해가지고 그 발렌타인 30년상을 구했습니다. 거기가 또 가니까 월드뱅크 부총재 가면 한국은행 부총재도 아니고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분께서 하는 말씀이 들은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다. 근데 들어봤는데 본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그때는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부자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이걸 본 적도 없다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또 재밌는가 하면은 원더풀 하면서 다시도 안 합니다. 냄새 맡고 입으로 열어먹고 그래 하더니 하도 좋다 해가 반명 남았는데 싸들으니까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의 먹는 데 대한 한이 한우를 위해서 한국이 앞으로 또 발전을 해야 되겠느냐 정말 간소하게 모여야 됩니다. 이제는 한풀이 했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1년에 음식 먹고 남는 게 통계상 벌써 한 10년 전에 통계가 발표입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한 20조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20조. 20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북반구에 북쪽에 있는 북한 1년 총 생산이 20조입니다. 1년 총 생산이. 그 사람 1년 총 생산이 20조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1년 총 생산이 57조입니다. 대구가 한 25조 됩니다. 구미가 한 22조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다 생산하는 게 구미 생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우리는 쓰레기로 버립니다. 쓰레기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또 한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이불에서 10명 잡니다. 이불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똘똘 그불 잘 많은 형제 만나면은 그거가 맨날 똘똘 말아 있고 저는 이불도 없습니다. 그래 또 우리나라 조선부터 대부분이 소작농입니다. 자기가 땅을 갖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땅을 삽니다. 땅은 거짓말 안 하고 땅 삽니다. 또 좋은 집을 삽니다. 금년에 혁신도시나 뭐 하고 하면 보상받는 돈이 500조 되는데 강남 집값이 1평당 1억 갈 거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예요? 대극을 보상을 받으면 무조건 강남에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딴 걸 하자. 그래 강남 집값은 집은 한 개가 되어 있었는데 전부 강남에 집 삽니다. 왜? 대극 공짜로 생겼는데 그 50억짜리 집 사면 어떻냐. 나머지 50억값 보고 사니까. 그래서 한입니다. 평당 강남에 5천만 원 나가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도 저택 아주 잘 지은 저택에 그런 나가는 게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우로 남아서 언젠가는 이거 교육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 우리 새마을 이제 국제에 한다고 우리가 수출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농로, 전봇대, 그 다음에 안길 포장, 새마을 해관, 그 다음에 보건소, 초등학교 이렇게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 만드는 돈이 전부 다 3억입니다. 3억. 그러나 제가 갔는 날 보건소를 하나 기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했습니다. 하는데 120평짜리 보건소에 물건을 다 넣고 돈이 얼마 들었느냐? 4,500만 원 들었다. 그런데 그 동네 500명 주민이 전부 다 나와서 새마을길을 온 동네 거 놓고 우리 어릴 때 대통령이 지나갈 때 국회의원 들듯이 꽃 만들어서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4,500만 원에 강남에 집 한 평 값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냐. 그럼 과거에 어땠었습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1962년인데 그때 경제개발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00년 계획을 하는데 경제개발 계획을 할 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5.16 격을 나고 난 다음에 군대 안 간 사람을 다 군대에 보냈거든요. 독일의 경제 박사 1호가 백영문 교수라고 했습니다. 백영문 교수. 우리 친일 총장이 말씀을 모르고 백영문 교수. 그분이 중앙대학 교수였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논산훈련소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훈련받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 박사를 찾아라 하니까 독일 경제박사 1호는 그 훈련소가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분을 훈련받는데 100 훈련병 오너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무조건 집잘 타라. 타니까 서울역으로 보내줬습니다. 서울역에 가서 누가 찾거든 가라. 무슨 김중영이 찾거든 가라. 이래 찾아가는데 그게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중앙정보부 가서 5개년 계획을 짜고 하는데 계획만 세우고 뭐합니까? 돈이 있어 보이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미국에서는 원조 받을 만큼 받았고요. 그 다음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 가서는 수교가 안 됐으니까 돈 못 받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독일이니까 독일에 돈 빌리러 갑니다. 무턱대고 우리 상공부 장관하고 다 같이 갑니다. 가서 그쪽에 가서 장관 좀 만나려고 하니까 이틀을 기다려도 아무나 만나줍니다. 코리아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누가 와가지고 뭐 돈 빌리러 왔다 하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를 찾아갔습니다. 은사를 찾아가니까 그 은사 교수님이
그 나라 상공부 장관하고 동기입니다. 전화를 해줄 테니 가라. 이래 갔는데 역시 장관 안 나오고 밑에 국장이 나왔습니다. 국장이 나와서 돈 1억 달러만 빌려달라 하니까 그쪽에서 가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프리카 누가 와가지고 돈 무턱대고 빌려달라 하니까 어떻게 갚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그것을 강산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돌을 닦고 뭐 비료공장을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을 냈습니다. 내니까 광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내라. 또 간호사 있느냐 간호사 보내라. 그래 그분들 7,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분들 차업 임금을 받아서 그 은행에 저축하고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줬습니다. 그때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이 10배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 저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우리나라 오면 자기 나라 임금 10배 더 됩니다. 그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거 가가 시험 치고 갔습니다. 서로 가려고. 여기서 취직할 때 없는데 그걸 10배를 주니까 제가 최근에 가서 독일 강북 간호원처에서 만나니까 그때 정말 신났다. 시키는 대로 일하면 밤 야근하면 야근비 주죠. 10배보다 15배씩 받아 야근해가지고. 그래 고향에 붙여주면은 형제 동생 전부 공부 다 시키고. 최근에는 어떻게 됐느냐. 한국에 가보니까 동생이랑 무슨 잘 산다. 그 사람들은 다 퇴직했는데 그냥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와보니까 동생들이 너무 잘 산다. 한국의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자기들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간 그 간부들을 작년에 우리 전국 체전할 때 독일 대표들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접을 잘 해드리고 추리닝 한 벌씩 해주는데 3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력인사한테 이야기해서 추리닝 한 벌씩 해주라고 하니까 독일 가니까 그게 소문이 그렇게 좋게 났더라고요. 추리닝 한 벌씩 해주는 게. 그만큼 우리 한국이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이렇게 할 때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제라고 들어봤습니까? 조갑제. 월간조선에 조갑제가 있죠. 이분은 뭐 특종하고 싶어서 못 산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고향이 청송입니다. 1943년생이고. 이분이 1977년도에 우리가 포항에서 기름 났다고 난리 났었죠. 아십니까? 그때 포항에 기름 났다고 1월 1일자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갑제가 그때 국제신문 기자입니다. 부산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기름이 날 때가 아닌데 기름 났다고 해.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기름을 개발을 합니다. 하는데 조갑제가 자기가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보초를 다 쌓아놓고 전부 신분증 보고 확인하고 못 들어가고 노무자로 이장해서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하루 이틀 사흘 만나면 술 마시면은 한국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말을 잘 틉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몇 번 만나니까 아니까 고향이 청송이라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많이 납니까? 카이? 기름 나긴 몰라. 그걸 뭐 기름 나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 갖다 뽑아내다 이거든. 그래 그걸 국제신문이 그대로 썼습니다. 써가지고 그 해직이 됐습니다. 해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중앙정보부 또 담당한테 사정해서 중앙정보부에 또 설득을 해가 다시는 그러지다 반성문 안 쓰면 복직시키겠다. 다시는 그걸 안 하겠다 해서 복직돼서 또 저 7강구에 가스 난다고 우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7강구. 다 아시죠? 이 교수님들이 옛날에 그 공부하신다고 관심이 없었는데 7강구에 우리 가스 난다고 대대적으로 못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또 거짓말이다. 자기는 항상 그거를 역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또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배가 좀 많은 배 통통통 가보니까 거기서 접근하면은 발표한다. 접근하면 발표한다. 이러니까 이 어이없이 많은 이 양반이 고무보트를 하나 들고 뛰내렸습니다. 바다에. 뛰내려서 엎어졌습니다. 엎어지니까 엎어엎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은 또 근본적으로 구해주는 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나가니까 거기서 온 말룸에서 이야기 다 듣습니다. 또 가서 나라에 가서 나게 몰라 이래. 그래 그것도 대수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해직됐습니다. 그래 좀 있다가 11억이 났습니다. 그래 역시 잘 됐다. 얘가 월간 조사에 갔습니다. 잘 됐다. 박정희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매장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2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배상시키는 자료를.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면 할수록 이거는 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유신인데 김유신 왜 존경하느냐. 김춘추하고 도와서 통일을 했는데 장군은 자기다 이게. 가장 실력자다 이게. 김춘추 발로 차고 자기가 대장해도 되는데 끝까지 김춘추하고 김춘추 아들을 도와서 나라를 반석이 올랐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장군이었다. 그래서 김유신을 가장 존경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집에 가면 가볼수록 또 마지막 죽은 그 부품 자기가 소장했던 물건을 볼수록 아이사슬 다 해줬고 넥타이도 옛날 거고 시계는 수십 년 되는 거고 양말에 빵을 하고 난 이것도 막 집에 화장실에 변기에 물 적게 쓰려고 하고 친필로 써놨는 장관들한테 지시해놨는 거 보면은 6하원씩 탕 받고 그거는 뭐 실행만 하면 되도록 고속도로 하는데 몇 메다에서 어디로 꺾어라 뭐 이런 까지 다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을 반복이 살냐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분을 잘 몰랐다. 그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인 나중에 역사가 나한테 이야기한다 하는 그 글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 매장하려고 하다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책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거는 본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한테. 그때 또 우리 배고플 때 박정희 대통령이 늘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 배불리며 살리냐. 김형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제가 안성계부 들어가니까 김형국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김형국 들어보시죠. 김형국 씨 중앙정보부장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필히 대통령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세를 합니다. 그 실세하는 게 나물 모함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5분만 가서 저 사람 대통령 욕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관 쫓겨내고. 그래서 보고할 때 갔는데 대통령이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창가에 대해서 중얼중얼 하시길래 각하 무슨 근심이 그리 많으십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대통령께서 하는 말이 김 부장 우리가 한마지기에 나락이 한섬 반배 안 나는데 평균 5섬이 나야지 이 온 국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럼 보고 마치고 오자마자 회의를 서정합니다. 전국에 나락을 전공한 교수들을 전부 다 데려오라. 중앙정보를 해가지고 이튿날까지 60명을 데려왔답니다. 요새 같으면은 한 분 모시는데도 그분한테 동의받고 어쩌고 하려고 하면 한 달 걸립니다. 한 분 모시는데도. 60명을 하루아침 이틀 만에 다 모시고 왔습니다. 별을 당신들은 지금부터 제대로 걱정하지 말고 학교 걱정 일치하지 말고 직업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한마디에 5 먹는 나락을 개발해라. 이렇게 명이 들었죠. 그래서 수원에 서울 농대로 다 가셨답니다. 아까 시간은 좀 걸리습니다만은 그러면 나락에 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싸는 도로를 있는데 나락을 못 들어옵니다. 지금도 시기 때문에. 그런 허락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회의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나락을 다 훔쳐왔습니다. 훔쳐와서 만들어져 가지고 한마디에 몇 년에 걸쳐서 한 2년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쳐서 한마디에 5 나는 걸 만들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각각 한마디에 5 나는 걸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지으십시오. 하니까 각각께서 통일될 때까지 못했다. 이래서 통일표입니다. 통일표가 제가 먹기로는 1972년도에 처음 먹었습니다. 시험 되는 거는 그 앞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게 1972년도에 퍼졌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통일 농사 안 지봤습니까?
통일부 저 어릴 때 그 가정실습에서 가서 농사 지으면은 나라 경제는 한 반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도 뭘 많이 달려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맛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개발되고 그랬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에 왔고 지금은 배가 불러가지고 쌀이 남아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식량 자급 자족은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이 25%의 자급 자족이 됩니다. 단지 쌀만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세계에서 11번째 되는 무역국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습니다. 제일 큰 노력은 지도자 잘 만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부지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하는 걸 알고 우리 경상북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상자 받기 생각 이래서 이게 뭐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직원들이 만드는 직원이 왔길래 우리가 중국에서 문화를 받아서 일본에 넘겨줬는데 일본이 왜 우리보다 잘 사느냐 이야. 일본 말은 거의 우리 경상도 말하고 비슷합니다. 억양도 거의 같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일본 말을 가서 배우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인지 일본말이 한국 사람이 일본말 하는 줄 구별을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전해준 게 많이 있다. 경상도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다가 우리는 요새 FTA가 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늘 외국에서 수수료 좀 하자 하면 문 닫고 못한다 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자들은 명치유신해가지고 나라가 그 붐이 있는 걸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정말로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거꾸로 생각합니다. FTA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농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살릴 방법이 아니겠느냐. 산악회나 김관중 지사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이건희 회장님 말씀은 중국을 쫓아오고 일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UN 미러 페롬의 제롬 글렌이라는 회장님께서 자기 학회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의 농경시대, 이 농경시대에는 식량이 이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교, 토지, 자원이라 해봐야 장소는 뭐 농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산업시대가 오면서 기계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국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국가가. 물론 자본이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는 정보 서비스, 기업이 주인입니다. 특히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 노키아가 그 국가 전 생산량의 80%를 차지합니다. 핀란드에서는 1등부터 천등까지 다 핀란드 공대를 지나간답니다. 예외 없이. 그러면 노키아에 가면 다 바꾸고 삽니다. 현재 노키아는 우리 그 휴대폰에 3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기에 한 반도 안 됩니다. 우리 휴대폰이. 그 다음에 앞으로 사회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겠느냐? 이게 후기 정보화 시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지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공장도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FTA 되고 난 다음에 자동차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공장 우리 경상북도에 한 유치하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자동차를 전공한 교수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니 그 교수님이 자동차 완성차는 지금 힘 못 씁니다. 부품이 최고입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최고의 부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최고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에서 유명한 부품 공장을 하나 유치하는 게 경상북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가 전부 다 먹이 살리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시대로 갈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개인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폴란드 협회 그 때문에 정말로 세계적인 학자의 우리 시리니 총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런 친선협회가 있는 거 아니냐. 한 이태리 협회도 있고 좀 있으면은 한 캄보디아 협회도 또 결성이 된다 하기를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그래서 그 인재를 키워야지 나라가 먹고 삽니다. 한 사람이 10,000명 이상을 먹이 살리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하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 존재, 또 인구가 공격이 됩니다. 이제는 중국, 인도 가장 힘센 나라가 안 되겠느냐. 물론 한 개인이 우수한 것도 좋지만 인구가 엄청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있으니까 인구 중국이 앞으로 50년 후에 가면 인도가 중국보다 앞질러 간답니다. 인도가 중국보다. 인도는 한 19억까지 되기를 보고 중국은 한 16억까지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중국보다 앞서는 그런 세계가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프랑스 최고 미래 사이트에서 40년마다 이렇게 진행 변화상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제 1900년부터 1940년 인구가 16에서 24, 8억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40, 80년 요거는 또 26억이 불었습니다. 인구가 요 급속도로 불어갑니다. 요것도 30억까지 불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인구가 정체됩니다. 이제 전 세계 다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가면 줄어듭니다. 2100년 가면 인구가 70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도 다 골고루 잘 살면은 그 애기 놓는 그런 우리매로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제 적점에 달했다 얘기해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생산하고 소비하고 문화, 연애, 교육, 창조 이때가 막 창조가 없는 그런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인구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고 건강 이것도 뭐 병이 있고 뭐 하는데 전부 이제 이 시대 가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다 예방하는 그런 시대. 기계로 다 고칩니다. 지금은 의과대학이 의사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기계 수준이 문제입니다. 어느 의과대학이든지 기계가 얼마만큼 좋은 거 있느냐. 단지 의사 수준은 기계를 판독하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걸 봤을 때 어떤 사람 암이라고 어떤 사람 암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도 빨리 이 기계를 좋은 걸 들어와야지 서울로 환자들 덜 뺏긴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의과대학이 병원에서 똑같은 기계를 들리지 말고 PET를 뭐 영남대 병원 들으니까 또 뭐 경북대학 들이고 뭐 어디 들이고 이래 하지 말고 좋은 거를 어디 한 군데 들였으면은 다른 병원에서 다른 걸 해라. 그렇게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 이종구 원장님 그 말 맞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 그랬거든. 누가 중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이야기하는데 하나 잘 되면 따라서 하는 그것 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 대구는 육상대 유치해놓고 뭘로 홍보를 할 거냐. 제 나름대로 걱정을 해봤습니다. 대구가 뭐 육상대학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 뭐 있나. 경북은 남는 거 많습니다. 유치되는 날 저들은 TF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될 줄 아니까 TF 만들어서 대구 유치를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관광하고 홍보하고 물건 팔아먹고 이걸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뭘 팔아먹겠느냐. 숙박하고 뭐 숙박도 공짜로 하고 가면은 뭐가 남겠느냐. 한국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범일 시장님하고 경북대 총장하고 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어서 병원을 100층짜리 한 2개 지라니까 100층짜리를 병원을 정부에서 돈 지가 안 지줍니다. 그때가 기다려서 늦어서 안 되고
또 지금부터 바로 설계되가 지도 4년 후에 다 짓기 힘듭니다. 백칭자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는 분양 잘 받는데 왜 병원은 분양 안 받겠느냐. 의사 선생님들 대구에 또 서울에 떨어져 있는 사람 돈 많은 분 많습니다. 빌딩을 백칭자를 지으면서 전부 분양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해주면서 어떤 병원이 들어오느냐. 성형외과, 그 다음에 치과, 치수술, 또 머리 심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백청자를 두 개 득실하면 외국인 사람이 와가 저기 뭐냐 이렇게 하면 코 고치는 데다, 저 눈 고치는 데다, 저는 뭐 머리 심는 데다, 치과 이 고치는 데다. 그래 하면은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겠느냐. 특히 우리 중국 이것 때 하면 부자 되는데 중국 사람들 성령 또 일본 사람들 치과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 사람들만 받아도 돈벌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봅니다. 근데 이때 가면 이제 현재 이제는 도시 경쟁력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시하고 대구 인구의 70%가 경상북도 사람입니다. 15%가 보태비이고 15%가 외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외지에서 왔다 가면은 어디 사십니까 하고 대구 경북이 아닌 딴 사람한테 말을 잘 안 합니다. 여기에도 외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대구 사람들이 아주 불친절하고 말을 잘 안 합니다. 그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 늘 그러냐. 대구가 정말 고쳐야 될 게 그 집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산량이 57조고 대구가 한 5조밖에 안 되는 2배 훨씬 넘습니다. 생산을 많이 하면서도 모든 행사는 대구에서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 컨퍼런스 하는데도 컨벤션 센터 같은 게 없으니까 대구로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요새 대구시장님, 김범일 시장님하고 김관영 지사님이 사이가 좋아서 만족이지 사이가 나쁜 것 하면은 그거 돈 수억 대리가 해놓고 야 대구에서 왜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납니다. 그거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요새는 워낙 두 분이 사이 좋아가지고 대구 경북이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저는 인적통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요새 공무원들이 천대 총각이 너무 많더라고요. 5천년 5천각이. 시험 공부한다고 한 3년 걸리죠. 30살에 들어오면 30 검색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 공무원 5천년 5천각 10명씩 우리 경상북도 10명씩 그러니까 40명을 곧 중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이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인적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입니다. 이제 도시 경쟁력. 그래서 우리 대구를 정말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키워야지 경상북도도 같이 먹고 삽니다. 그러면 도청 이전도 대충 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북부 지역에서 난리 납니다. 하여튼 경쟁력 있는 그런 도청 이전을 해야 된다. 저기서요. 문성수단도 뭐 이래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보고 사느냐? 상업, 산업. 과거에는 소규모 도매상 이래 하다가 그 다음에 노장지역적인 산업 자동화 됐습니다. 그 현재는 이제 서비스 경쟁입니다. 그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상북도가 서울하고 74년까지 GRDP가 같고 인구도 같고 그 다음부터 급격히 변했습니다. 왜?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 금융 모든 이런 게 서울에 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 수표 결제하는 게 80%가 서울 삽니다. 수표 결제 80%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분야 이런 게 때문에 지역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디자인, 홈쇼핑, 인조장기, 의사선생님 인조장기 이거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간도 마음대로 갈아 끼우고 무엇을 갈아 끼우고 이러면 200살까지 산답니다. 200살까지. 그래 지금 뭐 한 70대가 내가 뭐 노인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130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뭐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에너지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은, 포항제철에서 지금 연료전지 개발을 합니다. 연료전지. 이거는 김관중 지사님이
이구택 회장님을 취임하자마자 서울에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과거 같으면 이구택 회장님이 지사를 찾아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감히 옷이나 소리도 못하고 찾아가서 그동안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 포항에 엄청난 도움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늘 괴롭히면 괴롭혀가 사과드린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고 서비스만 하겠다. 행정 서비스만 할 테니까 우리가 좀 먹고 살도록 도와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연료전지공장을 짓겠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이구택 회장이. 연료전지공장을 짓겠다가 얼마 전에 포항에서 MOU를 하고 곧 개공식을 합니다. 그것 앞으로 한 3조까지 투자되는 큰 공장입니다. 거기에 대야지 우리가 이제 연료전지 석유 수입을 좀 적게 합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이것도 정부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태양열, 그다음에 우주, 통신은 우리가 여태 우리는 40년 여태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외국에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여태 1980년만 해도 우리가 전화가 백색전화, 청색전화 이야기했죠. 전화. 휴대폰 이거 하나씩 하다를 생각도 못 했습니다. 텔레파시 저도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전화 필요 없습니다. 뭐 머리 끝에 무엇을 장치를 해놓으면 귀 밑에 뭐 장치를 해놓으면 뜨감이 다 들립니다. 모든 게. 저 1km, 2km 밖에 이상 다 들리고 저 밖에서 아무리 속삭이도 다 들고 듣기 싫으면 나초 하나 눌리면 또 안 들어도 되고요. 그런 시대가 왔다. 금융은 어떻게 되느냐 참 궁금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뭐 달러, 유로나 현재까지 이런 시대인데 세계 돈이 단위가 된다는 단위. 세계 돈이 단위가 된다. 그 다음에 개인 화폐를 발행. 신인희 총장이 화폐를 발행하면은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겠죠. 제가 발행하면 돈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개인이 은행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되면. 금융, 교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교수님이 와 계시니까 교육, 이때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육도 못 받은 이런 시대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실물경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요거 하면 이제 전부 평생교육을 받아야 돼요, 평생교육. 요거는 이제 교육이 뭡니까? 산업이다, 산업.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제가 종교 나왔어요 말지, 저도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인데, 이익원 지사님 그때 캄보디아에서 훈장 받으셔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150명 모였는데, 지사님이 가셔서 축사해야 되는데 못 가시고 제가 대신 갔습니다. 제가 웃음 이야기했죠. 그 뒤에 앉아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교회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결혼할 때 선서하고 세례 받고 하고 장로님들 매일 교회 가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잡혀가서 앉아있으면 좋아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언제쯤 올라가나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올라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박수 맞추면서 김신일 장로님께서 저기를 빨리 장로시키 줘라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신민주의 기독교 이때는 전부 신민주 시대니까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종교의 감사하고 이슬람이 좀 확산이 됐다. 원리주의, 영혼주의, 인지가 종교가 점차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종교. 현재도 우리나라가 종교가 가장 번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의성. 이런 시대가 온다고 이 사람들이 미래 사이트에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문화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R&D 연구소에서 앞으로 이런 혁명이 일어난다. IT 혁명. IT가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냐. 안경 어떻게 설정하는 컴퓨터가 생긴다. 제가 그냥 안경 그 다음에 메모리가 확대되고 저렴한 싸졌냐. 이건 지금도 싸지고 있고요. 보안물류 상품 판매 거의 보안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RFID는 이게 소 같은 거 이런 데도 RFID를 부착하면 소를 한우가 한국산이 아니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 가서 죽는다까지 다 나타납니다.
상품도 모든 길거리 다 가져갑니다. 전부 전자가 다른데. 유비쿼터스, 우리 꿈이 그 모공대 유비쿼터스 시험관을 해놨습니다. 거기 한 번씩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BT, 앞으로 이게 바이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오로지. 개인 유전자에 맞는 맞춤 연신을. 그 약이 누구한테 맞고 안 맞고 있죠? 개인한테 맞춰가 약을, 감기약도 우리 여기 계시는 누가는 감기약 이걸 플러스에다 넣어라, 저걸 넣어라. 이렇게 개인이 필요한 약을 개발한다. 개인이 필요한. 자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병충해 유전자 조작하는 곤충을 만들 수 있고, 인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전자 조작. 현재도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질병에만 작용하는 미사일, 신약, 심장, 폐, 간 등의 장기 복제. 그 다음에 나노. 아주 작은 특정 화학 물질이나 유전자에 반응하는 센서. 전자제형에 내장된 상품. 하여튼 아주 작은 물질을 전부 이 세포나 이런 데 기능성 나노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융복합화, 값싼 에너지 활용하고 지형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자기한테 센서를 달아놓으면 서울 갔다 오라고 혼자 서울 갔다 온답니다. 무인 자동차 가능하고 사람이 타도 운전 필요 없고요. 지가 알아서 살살 다니는. 약간 떠서도 더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길이 복잡하면은 보트나를 눌리면 오히려 떠서 가고 기갑이 큰 세대가 못해요. 1가구 1로봇. 이게 이 로봇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포항공대에서 진영 로봇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로봇이 가장 발달한 나라 미국이고 그 다음 일본입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람 대신에 정말 혼자 결혼 안 하고 남편 일찍 죽고 외롭다 하면 로봇 하나 남편을 만들어놔서 다 구실을 한답니다. 어떤 그런 시대가 올 거로. 그 다음 미국 NIC는 미국의 전 정보기관을 합친 국가처럼 보여집니다. CIA에서 예측한 겁니다. 2020년 어떻게 되겠느냐. 세계 경제 지속적 성장과 아시아의 부상. 이제 2020년 가면 아시아 부상되는데 여기에 중국, 인도, 한국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한국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거리가 좋은 사람들 되게 창조적이다. 여기 아시아 부상하는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인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건 필히 세계를 제패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신기술 개발, 비영리 단체 활동, NGO. NGO는 이제 NGO가 타락하지 않으면 정부 기구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국의 NGO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NGO가 깨끗한 NGO가 많이 있어야지 국민들도 신뢰를 받는데 제가 정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NGO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다 알면은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NGO는 지금 각성해야지 한국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세계적인 NGO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자전거를 가져야 되니까요. 정부에서 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 이슬람. 이거는 뭐 계속 이걸 종교정책 비슷하니까 계속 싸움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대량 살상 개발력 보육과 증가하지만은 세계대전은 발생하나. 전쟁 안 일어난다. 왜? 힘이 다 있고 눌리면 다 죽으니까.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이 살 때 싸움이 되지 너 죽고 나 죽고로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은 결국은 싸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안 되겠느냐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측했는 게 이 다 맞느냐? 그 이제 이 틀린다 하는 이야기를 그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폭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런데 사실은 인구는 우리 같은 나라도 인구가 엄청 늘어날 줄 알고 아들, 딸 구면 말고 둘만 잘 기르자고 막 역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든지 많이 넣으라고 또 역설합니다. 많이 넣으라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교육을 잘 받아서 그
영국의 총리가 얘기 4명이잖아요. 4명. 영국의 총리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노버리스 오버리즈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은 며느리 딸한테 얘기를 많이 나눠가야 됩니다. 노진아 회장님 에세 나다 하나 더 놀아가세요. 그러니까 놀아가겠다 하던데 진짜로 놀아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밥을 먹고 살고 잘 살고 하니까 머리도 좋고 이런 종족을 또 많이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서 자기 본인들은 이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폭발하는데 이거는 빗나갔다. 그 다음에 원자력 세상이 된다 했는데 원자력은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구가 냉각화된다고 했습니다. 왜? 항공연료 구름이 막혀가지고 비가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갑니다. 우리도 온도가 1도 올랐다면 1도.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열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 같은데 중국이 사막화되면은 우리가 지금 황사가 현재보다 더 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팍스 자포니까 이거는 쉽게 하면은 일본이 미국을 능가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30년 전에 앞으로 한 30년 있으면은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거다 했는데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완전히 침체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25%입니다. 14조 달러쯤 됩니다. 일본은 한 4조 5천 달러 됩니다. 3분의 1을 빼야 됩니다. 3분의 1. 그러면 유럽은 중국,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한 1조 배 안 됐는데 지난 통계하면 2조 6천 달러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한 8천억 달러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가면은 1조 안 되겠느냐? 1조 원래 말 되면은. 그래서 1조 돼야지 뭡니까? 2만 불 시대가 되는 겁니다. 2만 불. 그래서 달러 약세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산량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1 테러가 제2불 테러 바로 일어났다 했는데 물론 미국이 대비도 잘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는데 S 4개 받았습니다.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 단체로 들어가니까 SSS 4개 받아가 무조건 우리 일행은 한쪽으로 가서 별도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실 때 미국으로 바로 가야 되지 무비자 국가 갔다가 들어가면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제2의 9.11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는 어떻게 할래요? 제가 뭐 대구, 경북 다 이야기했으면 좋지만 대구까지 이야기하는 그렇고 우리 경북에 2020년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우리끼리 이 계획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한테 이거를 말씀드리고 경상북도 나가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하고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의 것 바다로 나가야 돼요. 바다를 안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가 저렇게 좋은데 전혀 개발 안 됐습니다. 서해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인천부터 저 내려가면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단지 무한 신화 남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22조 들여가지고 S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입법화합니다. 곧. 그래서 그걸 하면은 서해안은 개발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우리 동해는 그대로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 우리 도지사님 모셔서 동해로 나가자 이래서 동해안 개발 특별법을 먼저번에 올려서 상임위를 통과해놨습니다.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4월 18일, 19일 이틀간 전체 일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번 4월달 내에 동해안 개발 특별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뜻이 있느냐? 동해안을 개발하려고 하면 한 45가지 법안이 걸립니다. 45가지 법안. 그 법안을 한꺼번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건 난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파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빨리 좀 하고 기금 낼 거, 세금 낼 거 이런 쪽 깎아달라 개발하는데 그런 개발거리입니다. 그거를 금년 이번 4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은 이제 동해안 중심의 포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 해야지. 아무리 경상북도라고 해도 외국인 학교 하나 오는 게 없습니다. 외국에 우수한 인재를 데려보면은 애기 교육시킬 데가 없어서 서울로 갑니다. 본인은 여기 있고 가족들은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해야지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혜를 줍니다. 그 다음 동해안 해양 맥버츠, 또 울릉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울릉도 개발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접근이 이용해야 되는데 비행장을 만들어 합니다. 비행장. 그거 만들고 나면은 골프장 생기고 콘도 생기고 뭐 스키장 생기고 많이 생기고 울릉도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스키장도 가능하고 또 저는 욕심을 더 내서 호텔 큰 거 지어서 빠지고 중국 사람 돈 많이 벌고 와서 막 10박 11일 까지고 해가지고 하나에 5만 불 사서 쓰도록 그래 만들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노름하면 10,000원도 잡힙니다.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산업. 앞으로 부품이 이거 굉장히 발전성이 있는 겁니다. 기업하실 분들은 이 부품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자 부품도 있고 자동차 부품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품도 있습니다. 에너지. 우리는 전자, 자동차, 에너지 이 부품을 덕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T도 차세대 IT. 김천, 구미, 외관, 칠곡, 대구까지 이어지는 4세대 IT 벨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경주의 방패장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전이 우리 20개가 우리나라 돌아가는데 그중에 10개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10개가. 또 2개를 월성에 또 짓고 있습니다. 신월성 1, 2호기. 그럼 12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에너지 40%를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력발전소, 또 태양열,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는 연료전지, 이런 걸 모두 합쳐서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합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방패장 만들고 난 다음에 118개 사업에, 이 사람들이 118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안 된다. 8조 9천억을 신청하니까 방패장 건설비는 1조 5천억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얼마나 크느냐. 그래서 법으로 묶어 놨습니다. 법으로 해줄 거는 뭘 해주느냐. 첫째로 한수원을 옮기고 한수원이 1조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가속기 그것도 3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3천억 줍니다. 또 그 장갑 같은 거 이런 거 반입하면은 방사수 폐기물 반입하면은 1년에 85억 수수료가 생기는데 그걸 60년간 줍니다. 60년간. 그 5,100억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기로 법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에 118개를 해가지고 정부한테 요구하니까 정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맡아보니까 이래가 도저히 해결 안 된다. 이래서 우선 경주사 불러서 시민단체와 경주 부시장 시의회 전부 불러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아침 일찍 회의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평일날도 시간도 잘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 나오라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요구할 걸 요구해야 되지 어차피 될 거를 여기다 요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반으로 깎았습니다. 반으로 깎아 요구해서 18일날 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먼저 번에 제가 올라가 실무회의에서 그 중에 80%를 통과시켜놨습니다. 80%. 그러면 실무회 본회의 총리 주재를 하면은 우리 지사님이 16일날 먼저 잠깐 또 올라가시 사정하러 갑니다. 하면은 한두 개 얻으면은 85% 정도 하면은 만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경주를 고향을 두신 분 계십니까? 경주. 아무도 안 계십니까? 경주 가서 제가 카드를 하고 제발 이제 대마지 말겠어요. 정말 많이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라하면 안 됩니다. 다음 국책 사업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우리가 정말로 꿈의 바이오입니다. 여기 바이오 전문하는 교수님이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 9월달에 바이오 2006 유럽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것도 별거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포항공대 교수 두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로 바이오가 앞으로 먹고 살 것 틀림없지만 길이 너무 멀다. 포스코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도저히 힘든다. 이래가지고 5천억을 미국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 기술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좀 배우자. 그래서 이거는 꾸베바이오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는 해야 되지만 현재 당장 하기는 힘듭니다. 요새 기껏 나오는 게 요새 청국장 같은 게 잘 나옵니다. 바이오. 그리고 약으로 개발이 돼야지. 약. 그 다음에 낙동량. 우리 김강윤 지사님이 우리 낙동강 700개를 어떻게든지 주변을 잘 사는 문화 관광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이 있었대. 또 대강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사니까 실버 서비스 산업이에요. 그 다음 경상북도 문화재가 우리나라의 5분의 1, 20%. 여기서 우리 경상북도 이야기를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 택리지에 보면은 조선인제 반은 영남에 났고 영남인제 반은 선산에서 났다고 써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조선의 500년 여기저기 몇 번이나 계셨겠습니까? 혹시 사하지 안 계십니까? 여기저기 한 200명 계시더라고요. 200명. 그럼 하루하다 그만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 정봉한 직원 보고 이름을 다 적어와라 하니까 200명을 적어왔더라고요. 그래 본인도 하루하다 그만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200명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도 사람 몇 사람이겠느냐? 우리 TK.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그 한나라당에서 오신 분. 당에 있어서 뭐 총리하고 하려고 하면 뭐 알아야 됩니다. 아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는 분. 여기저기 했는 사람 아는 분. 한 사람 이름 되더라고요. 유성룡. 맞죠? 유성룡 말고 아는 사람. 유성룡 말고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노수신이라고 상주에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 조선인제 반은 영남에 났는데 영남이라 하는 경상북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경상남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반 안 되겠느냐? 적어도 7, 80이 안 되겠다 하니까 이름 대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성경 외에는 이름 못 되겠더라고요. 다들 유성경 외에는 이름 잘 돼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딱 두 사람밖에 없답니다. 두 사람. 왜 그래 됐느냐? 왜? 초기에 정도전하고 이 사람들 할 때 좀 정권을 잡았다가 바로 동인 서희 갈리면서 우리가 동인으로 갔습니다. 동인에서 또 남인 부행할 때 남인으로 가서 끝까지 야당으로 갔습니다. 야당. 끝까지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이니까 높은 빚을까지는 안 줍니다. 작은 빚을 하지만 큰 빚을 해놓으면 안 되니까 계속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인소도 했어요. 만인소. 10,000명이 서민가 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영남 사람들은 그래서 보림문덕이 하는 소리가 나왔답니다.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보림문덕이가 경상도는 가난하지만 보리를 먹고 살지만은 전부 어린 아들도 걸을 한다. 이래서 보림문덕이라 하는. 우리 박영기 실장님 맞습니까? 우리 항상 농객 대구의 최고의 농객이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어디에서는 그 사람들은 천자문 뛰는 수준에 맨날 상som 올린다 해가지고 유치한 걸쟁이다. 이래서 문덕이라 한다 이야기가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처음에 게 맞는 거고 뒤에 거는 틀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화재 지정해달라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경기도에 가면 이거는 대구도 남는데 얘는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걸 내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 불러서 야 경기도는 해주는데 왜 안 해줘라 하면 이런 거 해주면 천지비관입니다. 왜? 우리 지역은 너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면 빚을 높여가 했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런 식이 많으냐? 빚을 높게 했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앞에 이렇게 묻히는데 앞에 빚을 했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잘 집안에서 갈고 닦고 잘 보존해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제실이가 자기들 문중 고택이나 이런 게 한 300일이
300년, 적어도 200년은 넘어야지 문화재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00년만 돼도 지정해, 150년 됐다 하면 그거는 뭐 얼씨구나 여기 있나 이러는데 우리는 300년. 또 책도 막 유지 같은 거 받아왔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지정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높은 빚을까지 가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당하고 있잖아요. 예식하고 뭐 제가 어디 가니까 저녁을 먹는데 누가 술을 뭐 하랍니까? 그러니까 대구 사람 술 뭐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하랑 가오라 하면 하라. 왜? 건복주 우리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먼저 번에 아세안 뭡니까 할 때 건배주 했는 게 뭐지 그게? 천년약속을 그때 이 사람들이 선전이 많이 됐으니까 각 식당에 공짜로 많이 돌렸습니다. 돌리니까 식당에서 그 팔만 많이 남잖아요. 천년약속 그걸 드시죠. 대답 안 하면 그거 갖다 그러랍니다. 하여튼 정말 많이 드셨을 겁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야 그거 너무 먹던 거 아이가 치아라거든. 그래서 내가 참 대구 사람 이래야 되겠다 이게. 너무 뭐 드시든 누가 드시든 맛있으면 먹는 거고 맛없으면 안 먹는 거고. 아니 대통령 칭해놓고 영광하고 있으면 뭐하는 얘기야. 가서 사죄해가지고 그걸 한 개 얻어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표도 안 찍어준 사람이 뭐 돌아가고 미운데 그것다 썸도 내고 있으니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제가 예산 따라가면 예 못습니다. 왜? 예산 따른 곳곳에 전부 다 저쪽 친한 사람도 있고 이쪽 친한 없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뭐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대구 사람들 실리를 취해야 되지 갚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물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지역 발전에 의해서는 좀 참고 술도 누가 먹던 게 어때고 맛있으면 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래서 문화야 정말로 우리 지역에 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갈고 닦아서 이번에 육상대회 할 때 우리는 이걸 마음껏 펼쳐 보여가지고 앞으로 계속 관광 행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양 레저 산업 이거는 어디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놨습니다. 포항경제 자유교육이 되면 뭐가 있느냐? 항만, 물류, 첨가산업, 국제 비즈니스 단지가 있어야 되고 그중 학교 외국인 전용 거주 단지, 외국인 학교, 병원. 어제 포항공대에서 가기부 부총리가 오셔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포항공대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외국인 모시고 오면 살 데가 없어서 서울 산다고 말씀하시고 심장병 걸리면 바로 죽는다. 왜 그럴까요? 심장병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한 사람. 그 사람 어디 가고 없으면 바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김옥일 박사 돌아가신 것도 그게 예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김옥일 총장님 아시죠? 운동하다가 병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바로 수술 들어가도 모자르겠는데 뭐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뭘 찍고 뭐 찍으려고 하다 보니 돌아갔어요. 외국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학교 병원. 이 병원이 있어야지 사람이 멀리 듭니다. 앞으로 내 죽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 동해안 내포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신청수 개발하고 관광 휴양성 울릉도를 개발함으로써 독도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저들은 외국 주한 대사관들을 금년 내에 한 30분 이상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총장님 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먼저번에 필리핀, 베트남 대사를 지난 금요일 모시고요. 월요일 날은 호주 대사를 모십니다. 호주 대사를 모셔서 이분을 울릉도 헬기로 관광을 해줍니다. 또 호주하고 일본은 굉장히 친하대요. 그래서 나는 독도에 한번 내리자 했더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쪽에서. 그래서 저는 울릉도를 가면서 독도를 돌아서 가는 여기가 독도다. 한번 외국의 대사들이 독도를 한국 가는 걸 잘 모릅니다. 그거 현장에 보고 우리가 고쳐서 있는 걸 보고 웃기 꼽히는 걸 보고 울릉도 가서 개발 그 호주에 아주 부자를 한 사람 모셔왔습니다. 투자가를 대사하고 직거래 하면서 일본
일본을 우리가 일본하고 붙어서 이기는 곤란하지만은 독도를 우리 걸 선전하는 것은 울릉도를 개발하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여튼 부품의 소재의 장알력을 봐주시면 지능 로봇, 우주항공 핵심 부품, 자동차, 신소재, 연료전지, 석유화학 전 분야에 하여튼 다 있습니다. 구미 모바일 지역, 그 다음에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여기도 에너지가 우리가 40% 이상 나오니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 생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특히 한방 자원화단지, 우리가 대구 경북에 한방 진흥을 만들었습니다. 한방 진흥. 신약 개발하는데, 하나 개발하는데 8천억을 들어서 14년이 걸려야 된다. 신약 개발하는데. 우리가 한방은 전부 신약입니다. 5천년 동안 생체 실험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학화 시키느냐, 정밀을 하느냐, 그게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진당이라든지 우학정신원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과학화하느냐, 이 작업을 우리가 또 한방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정말로 이 지역을 개발하는, 낙동강 너무 또 두드니까 누구하고 같이 된다나 이래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백두대간, 실버산, 첨단 오래복한다든지, 은퇴노인촌, 은퇴노인촌 여기에 또 착안해서 여거마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70 넘으면은 김치 먹고 된장국 먹고 싶어서 환장한답니다. 굉장히 그걸 그리워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반 살고 외국에서 반 살고 싶어 합니다. 연금을 어차피 받고 사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에 사는 분들은 현금이 많이 없습니다. 먹던 주고 집을 못 삽니다. 그래서 저보고 한 1억 미만 5천만에서 1억 사이 되는 집만 한 채씩 주면은 한국에 살겠다. 그러면 한 100만 평 되는 데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 한 1000세대 들어오고 또 미국에 현재 와 있는 우리나라에 사는 그 사람 100세대 들어오면은 거기는 슈퍼마켓이고 우체국이고 모든 것을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를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영어로 하는 학교. 그 뒤에다가 아파트 일반 아파트 한 5,000세대 분양하면은 그분들 학교는 그 들어가서 전부 영어로 하루 종일 영어로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살다 오는 과학자, 우리 기술자들도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영어로 하니까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촌을 만들어서 정말로 영어다운 영어 마을을 만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그래서 우리는 동서 육축은 상주에서 영덕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걸 기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예산은 기본 설계에 들어갔고, 요 문경에서 울진까지 가는 요걸 아직까지 계획만 들어가 있고 설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 36도 이 봉화로 가는, 봉화 울진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중요한 건 동해 중부선 철도입니다. 부산, 포항까지는 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서 삼척까지 가는 중부선, 동해 중부선 철도를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으니까 세월은 뭐 좀 흐르겠지만은 통일에 대비해서 저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간에는 경전철 내지 지하철, 구미에서 포항까지 가는 지하철 아니고 전철,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서울에 늘 밀리는 외국에 투자 유치하러 가면은 정말로 한국이 살기 좋고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북 하면은 힘들어합니다. 왜? 가는 길이 너무 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가서 동대구역에 가서 또 구미로 또 포항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1시간 끝내에 있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워낙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들어가서 2020년에는 밀양 인근에 하나가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경비행장,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천 비행장 잘 지어놓고 놀고 있습니다.
울진 비행장 95% 됐는데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을까 싶었어요. 그 다음에 포항 비행장도 거의 뭐 하루에 4편, 1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비행장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경비행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까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북부지역 LNG가 우리나라 거의 다 들어갔는데 우리 안동을 중심한 북부지역만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내년의 사업으로 반영되고 제가 오늘 너무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참 하찮은 좋은 날 이렇게 모시고 뭐 머릿속에 좀 남는 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여튼 세상은 빨리 변할 때 우리 대구 경북 사람도 좀 변해야 된다. 과거에 막 향수에 젖어 있고 우리가 웅도였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여튼 이득되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중에 우리 경상북도 TK는 한다 하면 합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면은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올 때 고구려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372년에 들어오고 12년 후에 백제 진료왕 때 384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불교가 꽃을 피우는 게 우리 이 땅입니다. 지금 불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운 게 우리 신랑 이 지역입니다.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신라 불국사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K는 한번 한다하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똘똘 뭉쳐서 제발 고향이 어디냐 묻지 말고 고향이 어디냐 제발 묻지 마세요. 어디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와서 살면 다 우리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TK 앞으로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가 다시 영화를 누리고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께서 잠시. 예. 재밌고 유익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하기 전에 귀한 손님, 한두 손님이라고도 하고 나오시기도 합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해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화하면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우리 것을 완전히 지키고 끝까지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노진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 유교문화원의 원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우리 것을 따수하시면서 국제화해야 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회장이시고 돌아서서 나중에 혹시 길거리에서 배우시는 우리 것 지키면서 나갈 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한삼화 한국혼란협회 회장께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국제화에 이동구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스웨덴 명예영사로 계시면서 곧 한국 스웨덴 협회 발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른 문제가 이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큰 병원 지으셔가지고 분양하시라는 말씀을 서수지 원장님하고 손상 원장님도 다 와 계시는데 기억하실 줄 믿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뭐 70이라고 기죽지 말고 앞으로 200년 살 거니까 103년 더 있다 해서 그러면 이제 아이도 몇 돈 없고 애국도 하고 국가 원조금도 받고 뭐 이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한참 말씀하시다가 집에 가서 며느리하고 딱 여기 계신 분은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명목 귀가 죽었는데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이철호 정무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드립니다. 먼저 경영문화대학 생활음악과에 계시는 김정하 교수님께서 4월 19일 서울 성남 아트홀에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카르멘 하이라이트에 출연을 하십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후마나 홈페이지가 새로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이 되었는데 주소는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humana.kmu.ac.kr 기존에 로그인 되어 있는 분들은 새롭게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주셔야만이 새로운 개편된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터키 그리스 스터디 투어에 대해서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모임은 5월 12일 오후 4시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께서 특별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손수상 법무부총장님께서 내십니다. 장소는 의양간 교수식당으로 하겠습니다. 의양간 교수식당은 여기에서 나가시면 서쪽으로 언덕길로 쭉 올라가시면 곧장하면 의양간이 나옵니다. 봄날 걸어서 산책을 하시면 아주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팜플렛으로 대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